우체국이 알아서 출력해서 발송도 하고 똑같이 3년 동안 증거 보관도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키고 그 이상을 함께 꿈꾸는 문서학 특강의 재테크 크리에이터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몇 년 전에 친한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돈 못 돌려받은 케이스, 내가 만든 콘텐츠, 어디서 도용한 곳을 찾아냈다, 이런 케이스 정말 많죠. 이럴 때 잠 정말 안 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이겁니다. 내용 증명! 지금까지 문서학 특강에서 다뤘던 주제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약간 살벌합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이 말이 주는 무게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내용 증명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쉽게 쓸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겁먹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건요, 소송을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거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쓰는 공식적인 기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꼭 써야 할 때 주저없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이 필요한 순간 가장 흔한 상황은 바로 돈이죠. 돈 빌려준 후에 갚을 기미가 없을 때 카톡, 문자, 전화 다 씹히고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줄게.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럴 때 더 이상 말 말고 문서로 나는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으라고 통보했다. 이걸 남기는 게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그럼 이 내용 그대로 그냥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은 증거로 애매하거든요. 요즘에는 메시지 내용도 조작이나 삭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법원은 문자보다 내용 증명을 훨씬 신뢰합니다. 내용 증명은 내가 이런 문서를 보냈고 상대방이 그걸 언제 받았는지까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카톡은 그냥 말싸움용이라면 내용 증명은 법적 상황을 위한 무기입니다. 문서로, 그것도 내용 증명으로 남겨야 진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돈 뗄 위기 상황 말고도 이 내용 증명이 필요한 순간들이 더 있겠죠. 바로 임대차 계약 분쟁. 이건 우리 문서학 특강의 지난 임대차 계약편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텐데, 이사 전에 도배해준다 해놓고 안 해줬다든지 퇴실 후에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든지 이런 거 문자나 말보다 내용 증명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진짜 소송에 가더라도 증거로 탁 내밀 수가 있어요. 요즘엔 그런 일들도 정말 많은데요. 내가 만든 유튜브, 쇼츠, SNS 콘텐츠 같은 것들, 내가 만든 그림, 내가 만든 문구인데 어디서 베꼈었다 싶을 때도 바로 내용 증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고 이걸 정식으로 통보했다는 최초의 공식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딱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이 언제 필요한지 이해하신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보내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건가요? 소송 각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에요. 다만 소송 전에 이제 경고장 혹은 최후 통첩의 용도로 쓰인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거죠. 내용 그 자체보다 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재판이나 아니면 분쟁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낼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 악의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안 갚았는데 나는 분명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가 저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공식적인 통지 이력을 보이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내용 증명이 엄청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 증명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양식 같은 거 있어요? 이거 혹시 변호사한테 가야 하나요?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인터넷에 내용 증명 양식 찾아봤더니 아마 제각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내용 증명 양식은 정해진 게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한글이나 워드 문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 증명은 사실 법률적인 지식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을 쏙 빼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쓰는 겁니다. 우선 제목에 내용 증명이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수신인,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신인이 있으면 발신인도 있어야겠죠. 내 이름과 내 주소를 쓰고요. 그 다음은 제목,
보통 무슨 요청, 촉구, 청구의 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상황이다 한다면 채권 변제 촉구의 건이고요.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이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저작권, 디자인 도용,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텐츠 무단 사용 중단 요청의 건, 이렇게요. 느낌 오셨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내용 증명은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공식 문서예요. 자신이 없으시다면 요즘엔 챗 GPT 같은 AI 툴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내용 증명 초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쓰셨나요? 그럼 이제 상대방에게 이걸 보내려고 출력을 하실 거예요. 무조건 세부를 출력하신 후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세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무조건 세부를 출력을 하셔야 돼요. 간혹 법원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굳이 우체국이어야 해요? 그냥 편의점 택배로 보내면 안 되나요? 제가 직접 전달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우체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편의점 택배나 퀵서비스는 아무리 정확하게 빠르게 보냈다고 해도 보냈다는 기록을 공적으로 증명해주지 않아요.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전달도 마찬가지죠. 내용 증명은요, 법원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 공식 인증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왜 꼭 우체국인지 납득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내용 증명 세부 인쇄한 거 기억나시죠? 이 세부는요, 받는 사람, 수신인에게 한 부를 주고요. 그리고 발신인, 내가 한 부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이 3년 동안 공식 보관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 증명 발송이 가능하다는 사실.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속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내용 증명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서 내용 증명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신인, 수신인 정보까지 입력을 하신 후에 결제를 하시면 우체국이 알아서 출력해서 발송도 하고 똑같이 3년 동안 증거 보관도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문서학 특강 벌써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내용 증명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증명 말만 들어도 벌써 겁부터 조금 나잖아요. 내용 증명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공식 기록인 거죠. 제대로 된 내용 증명 하나가 진짜 법적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증명 써야 하는 상황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써보자고요.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문서학 특강의 재테크 크리에이터 시골지였습니다. 안녕.